김건희의 무죄, 이제 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징역 2년, 명태균 씨 법정 구속. 사법부가 드디어 명태균을 향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진건 판사의 단호한 판결 앞에 사태가 심각해지자 김건희, 오세훈 측은 재판부에 선고 연기를 요청하며 꼬리 자르기와 시간 끌기에 나섰습니다. 과연 사법부의 최종 판단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바로 영상에서 확인하세요. 윤석열과 김건희가요, 2022년 대선 전에 명태균으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고 그 대가로 김영선에게 공천을 준 혐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 혐의가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김건희도 있고, 네. 명태균도 있고, 김영선도 있고, 윤석열도 있는데, 네. 김건희가 관련해서 재판을 벌써 1, 2심 다 받았거든요. 이제 대법만 남기고 있죠. 예, 대법만 앞두고 있어. 네. 근데 1, 2심에서 모두 무죄 선고를 받았었어. 이해할 수 없어요. 진짜 예. 1심 우인성 판사 무죄, 2심 신종호 판사 무죄입니다. 예. 와, 그 무죄를 선고하면서 내세웠던 이유들이 진짜 계약서 없다 있었나? 계약서가 없다. 명태균이 계약서가 없다. 그럴 위치에 있지 않았다. 예. 영업용이었다. 영업용이었다. 맞아요. PR용이었다. 여러 사람이 다 혜택 보지 않았냐. 뭐 말도 안 되는 이유 다 갖다 붙였어. 네. 누더기처럼.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명태균하고 김영선이도 김인택, 목이 길어 슬픈 판사. 오랜만입니다. 막스만 한가 보시던가. 김인택이도 정말 이상한 판단을 했었거든요. 예. 혐의 저렇게 됐는데 이제 속칭 우리가 이제 세비 반띵이라고 불렀죠. 세비 반띵. 예. 판결을 뭐라고 했냐? 명태균은 총괄본부장으로 근무했다. 금전 지급은 급여에 해당한다. 공천의 대가에 관해 약속한 증거가 없다. 일부는 채무에 해당한다. 야, 저렇게 판결을 했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판결을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너무 명백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뭐 굳이 똑똑한 사람이 나와서 설명할 필요가 없어. 그냥 너무 많지만 예. 그냥 녹취 딱 2개로 끝납니다. 네. 윤석열과 명태균이가 나눴던 통화 내용 그쵸.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김관희 나한테 이거 아끼네. 야,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예. 뭐 이렇게 말이 많네. 진짜 평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기다 얘기를 했잖아. 상현이한테, 윤상현한테도 하고. 내가 예. 일단 상현이한테 내가 한 번 더 얘기를 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 제가 진짜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대통령. 이건 뭐- 그리고 김건희와 명태균이 나눈 통화. 예. 사모님. 제가 있는데 애들이 거리 있는데 할 수 있어. 윤상현한테 공천 관련해서 윤석열이랑 대화한 네. 거야. 당선자가요. 예. 여보세요? 네네. 네, 당선인이 저기 지금 전화했는데 예. 하여튼 당선인 이름 팔지 말고 그냥 미르라고 했어요. 지금 전화해서. 예, 고맙습니다. 당연하죠. 권성동하고 저기 윤한영이가 반대하더만 보니까 그렇죠? 예, 그럼 당선인이 뜻이라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윤상현 아빠가 했는가 보더라고요. 네네네. 그렇게 할 때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될 거예요. 잘 될 거니까 예. 아무튼 지켜보시죠 뭐. 이걸로 오랜만이다. 끝났잖아, 솔직히. 완전 이상 뭐가 필요하냐고. 근데 뭐 판사들 말도 안 되는 판결을 우리가 지켜봐야만 네.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윤석열과 명태균이 같은 혐의로 1심 선고를 받았는데요. 네. 판사가 누구냐? 그래도 내 생각이 상식이었구나라는 것을 항상 확인시켜 주시는 이진관 판사님이었습니다. 네. 1심 선고 결과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죠. 자, 윤석열은 징역 2년에 추징금 1,396만 원이고요. 명태균 징역 1년 6개월에 바로 법정 구속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자, 1심 선고 장면을 영상으로 준비했는데요. 명태균, 윤석열 둘 다 얼굴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선고하겠습니다. 피고인 윤석열에 대해서 선고합니다. 피고인 윤석열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윤석열로부터 1,396만 3,6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간합을 명한다.
피고인 명태균에 대해서 선고합니다. 피고인 명태균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판결에 불만이 있으면 일주일 이내에 항소해서 다툴 수 있습니다. 항소장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하시면 되고 항소하는 경우에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그 와중에 또 가고 싶었구나. 아유 뭐 무기징역이야 무기징역 2년 더 살라고. 여기 재판부는 좀 세네. 가야겠다. 자 관련해서 우리 전문가 두 분 짚어주실 부분 있으면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제 법리적인 거 잠깐 말씀드리면 네. 이 범죄를 대항범이란 우리가 이제 범죄가 있으면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잖아요 보통. 근데 범죄를 그냥 같이 함께 저지르는 경우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공무상 비밀 누설을 하면 그 비밀을 받아가는 애가 있잖아요. 네. 둘 다 범죄의 이익을 누리는데 그 경우에는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애만 처벌해요. 그런데 이제 뇌물죄나 정치자금법은 주는 사람 받는 사람 둘 다 처벌. 그러니까 대항범이라 그래가지고 양 당사자를 모두 처벌하는 범죄에 해당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범죄가 명태균 씨가 범죄가 인정이 됐다는 건 준거 인정한 건데 지금 받은 것도 인정했잖아요. 그럼 김건희 씨가 사실 무죄라는 게 이제 이해가 안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잘못된 게 네. 여기서 김건희 씨가 이제 대법원 결정이 대법원 판결이 남았는데. 그러면 서로 고의가 다른 경우, 이게 아주 예외적인 경우 이럴 수가 있어요. 공무원이 자기가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야, 너 나한테 한 1억 원만 빌려줘. 그러니까 얘가 진짜 빌려주는 건 줄 알고 빌려줬어요. 공무원한테. 그럼 이 공무원한테는 뇌물죄가 수수죄는 성립하는데 얘는 자기가 빌려준 줄 알았기 때문에 죄가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항범인 경우에 고의가 다른 경우에만 이게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거거든요. 예. 자, 제가 왜 이 설명을 드렸냐면 이걸 듣는 분들이 생각하기에 지금 이 여론조사를 주고받는 관계에서 고의가 어땠겠어요? 일치했잖아요. 일치했기 때문에 이게 저는 김건희 씨 판결이 잘못됐다라는 게 이제 그 어제 판결로 다시 한번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네네. 지금 사법부에서도 네. 이게 일치되지 않았습니다. 판단이 갈려요. 같은 혐의의 사건인데. 네. 근데 이제 그 대법원 결정을 앞두고 있어요. 김건희 같은 맞아요. 경우는 예, 예. 1, 2심 모두 근데 무죄가 나와버렸어요. 네. 그러면은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을 해요? 근데 이게 문제가 있는 게 1, 2심에서는 사실심이기 때문에 증거와 관련된 것들, 당신이 어떤 고의가 있었다라는 걸 짚어내는 재판인데 거기에서 김건희 씨가 이 정치자금 수수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라고 지금 판단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저희가 생각하기에 말이 안 되는 거죠. 뭐 계약서가 없었느니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직접적으로 정치자금, 그러니까 무상으로 자기가 이런 원래는 돈을 주고 받아야 되는 여론조사를 쉽게 말하면 돈을 안 주고 받았다. 이런 대가 취득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라고 했는데 대법원은 이 고의의 문제를 증거를 새로 판단하지를 않아요. 네, 그 법리적으로만 판단을 하거든요. 네. 정말로 이게 최종적으로 가서 이상한 결정이 나올 수도 있어요. 대법원이 1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라고 하지만 명태균 판결은 또 유죄가 인정되는 정말 같은 사건을 두고 다른 결론이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게 사람들이 말이 되냐고 하지만 전혀 다른 사실심을 거쳤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나올 수도 있지요. 그러면은 이 같은 사건이야. 네네. 김건희는 대법에서 네네. 무죄 확정이 돼요. 예를 들어. 네네. 예를 드는 겁니다. 네네. 무죄 확정돼. 그리고 지금 명태균하고 윤석열은 2심관 1심이란 말이에요. 네네. 1심에서 유죄 나왔습니다. 네네네. 2심에서 예를 들어 유죄 나왔어요. 네네네. 근데 요게 대법에 가면 요게 또 유죄가 나올 수 있다는 나올 수도 얘기예요?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지금. 증거에. 그러면 저는 이 나라에서는 그만 그러면 살게요. 아까 그게 문제가 되기 아니, 저는 때문에 그만 지금 갈게요. 대법원이 16일 판결을 앞두고 지금 아마 굉장히 고심에 빠졌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대법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에서 고의 입증이 안 됐다라고 실제로 무죄를 내릴 경우에는 이진관 판사의 이 판결이 2심에서 고의와 관련된 추가 증거를 막 다투다가 이제 그 변경될 수도 있죠. 대법원의 결정에 따르면 하고. 왜냐하면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야 되거든요. 근데 네. 지금 나오고 있는 그 보도들은 내일 모레 김건희 그 대법 판결이거든요. 네. 그런데 김건희 특검 쪽에서 요 선고 기일을 좀 미뤄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어제 유죄가 나왔기 때문에 그랬어? 특검팀에서는 추가 의견서 제출하겠다. 그래서 연기 신청서를 일단 특검 쪽에서 냈다라고. 그랬어. 그래서 내일 모레가 아니라 더 뒤에. 그럼 요걸 받아주는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지금 시그널이겠네. 대법원에서 지금 소부에서 지금 결정을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전원합의체가 아닌 거잖아요. 예, 전원합의체는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전원합의체가 아닌 경우에는 사실 1, 2심을 뒤집을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그렇어요? 이번에 보시듯이 7년형 나온 거 보시듯이 왜냐하면 대법관 판사 중에 한 명이 난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이게 전원합의체로 넘어가 버려야 돼요. 판사들끼리 이걸 이제 의견을 나눠야 되는데 네 명이 1, 2심 판단한 거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이 정도면 인정한 것 같아. 그리고 양형을 다투지 않거든요. 대법원은. 대법원은 10년 이하의 형은 양형을 판단하지 않아요. 10년이 넘어가야지만 이게 10년이 넘어간 것이 과연 양형을 제대로 판단했느냐를 판단하지 이렇게 뭐 2년, 1년 그러니까 뭐 무죄 이런 것들은 양형 판단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죠. 진짜 이게 되게 중요하네. 되게 중요한 지금 김건희 씨의 이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같은 경우는 근데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게 그런 의미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정치자금을 전부 다 수면 위로 올려서 이제 선거에 쓰이는 돈은 전부 다 공정하게 국가가 운영하도록 하자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너희들이 돈을 안 받고 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사실 원래 돈을 줬어야 되는 거다. 근데 너희들이 이제 그런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된 그 법리를 이제 설치를 하겠죠. 그래서 이 무상 여론조사 제공이 과연 정치자금법에 어떻게 해당하는지에 대한 대법원의 굉장히 긴 결정이 하나 나올 것 같습니다. 16일 날. 만약에 그대로 선고가 된다면. 야, 궁금하네. 그러면서 이제 파기환송 갈 수도 있죠. 할 수도 있고. 그럼요. 파기환송 갈 수도. 만약에 우리 변호사님이 그러니까 모른다고 대답하셔도 돼요. 네네. 만약에 대법관이다. 네네. 이 사건을 맡았다. 네네. 김건희 사건. 네네. 그러면 어떻게 파기환송하십니까? 파기환송이죠. 고의가 너무너무 증거들이 명백하다고 그쵸? 보이는데 당연히 파기환송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렇죠? 네네. 알겠습니다. 우리는 당위만 네네. 얘기하면 돼요. 법은 상식을 넘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상식들이 모인 것을 법으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억울한 사람을 없게 하기 위해서 고의를 어떻게 판단하냐, 고의를 굉장히 정밀하게 보는 건데 사실 이 상황에서 우리 봉 기자님이 여러 가지 증거 다 제출하셨잖아요. 네. 그죠? 그 증거들을 봤을 때 어떻게 고의가 없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건 저는 말이 이해할 안 수 되거든요. 없어요. 그렇죠. 대법에서는 1, 2심 무죄가 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판단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지만 만약에 어제처럼 이진감 판사가 유죄 판결을 내리면 대법에서는 그것까지도 혹시 같이 보나요? 판결문이나 볼 수가 이런 없죠. 걸? 이거는 못 봐요? 1심이니까. 네. 심급 단계가 있기 때문에 참고를 이거는 이제 항소를 하면 2심 판사한테 가야지 대법원이 야 그거 빨리 가져와봐. 그건 아니에요. 예예예. 무슨 비상상고라고 이상한 특별한 제도가 있긴 한데 이거는 거기에 해당되는 제도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김건희 내일 모레 그 판결하는 대법관이 뉴스도 안 봐요? 뉴스 보고 참고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참고 이거 뭐지? 요렇게 가나? 요렇게 간다고 댓글 한번 특검이 볼까? 제출하겠다는 추가 의견서가 뉴스 모아서 내는 거잖아요. 야, 이것 좀 봐라. 이것 좀 봐라. 대법관님들 이래도 무죄로 할래?라고 일종의 대법원에다가 경고 사인을 보낸 거죠. 네. 근데 이제 대법관님들이 그걸 무시하느냐? 과거에 많이 무시해 왔었는데 네. 무시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게 있죠. 만약에 윤석열 어제 이제 유죄가 나왔는데 네. 그게 이제 대법에서 유죄 확정되면 네. 그 대통령 당선 무효예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 당선 무효 그건 아니야? 27일. 당선 무효가 아니라 27일에.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이니까. 그건 공직선거법에 해당하는 거고. 27일의 판결이 허위사실 유포. 그게 확정되면. 만약에 그거 확정되면은 뭐 이제 그 허위사실 유포 관련해서 그러면은 당선 무효가 돼요? 무효가 되죠. 실제로는 그럼 당선 어떻게 무효가 그 정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무효가 되고 397억 원 선거 보전. 그건 아는데 네. 무효에 대한 부분. 무효가 되는 거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못 받죠. 그러니까 전직 근데 이제 대통령에 대한 예우나 이런 것들을 못 받죠. 당선 우리가 무효니까. 모든 행위가 무효라는 건 사후에 무효는 원래부터 없던 것이 무효거든요. 그래서 이제 취소를 시키면 이게 무효로 된다. 그러니까 효력이 없다라는 뜻이 되는 건데 사람은 쉽게 말하면 공무원이 학력을 위조해서 시험을 봐가지고 공무원이 됐어요. 그 사람이 막 일을 처리를 해요. 일을 처리하다가 10년 있다가 이 사람이 사실은 대졸이 아닌데 대졸 학력을 위조해서 공무원이 됐다. 공무원에서 잘려요. 공무원 임용이 무효가 되는 거거든요. 무효가 되지만 얘가 10년 동안 해온 공무를 무효로 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 공무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건 아니고 공무원의 임용이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법적 효과가 발생시키는 건데 대통령 임명은 무효가 되고 하지만 대통령으로서 했던 여러 가지 행위들 그 자체를 다 무효로 날릴 수는 없는 거죠. 행위를 분리해야죠. 네네. 임명행위가 무효가 되는 거죠. 그러면 20대 대통령은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20대 대통령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살고 있었었지라는 사실상 기록이 남는 거죠. 법적으로는 사실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대를 땡길 수는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공무원 임용 생각하시면 돼요. 무효로 임용된 공무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제 선거 관련해서 뭐 그 정도로 정리하고 요 오세훈 관련해서 조금 깊이 아니 어제 것도 잠깐 어제 더 봐야 거 되는데 네. 그 매봉쇼 또 오늘 세게 치고 나오네. 그 2번 자료를 한번 보여주시면 자료. 매봉쇼 제가 이제 이 진행자. 판사들 제가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지금 네.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으로 아. 농담이 아니고 음.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아 보면 판사를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유죄가 될 수도 있고 무죄가 될 수도 있다. 아니 전 그 현장에서 느껴요 그걸. 그게 문제야. 제가 오늘 처음 말씀드리는데 문제라고. 제 재판의 지금 담당 재판장이 백대현 부장판사예요. 백대현 부장판사 체포방해 1심 징역 5년 선고했던 분이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분에 대해서 저나 한상진, 김용진 기자는 지금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가장 최근에 뉴스타파 재판에 윤석열이 증인으로 나왔어요. 윤석열이 자기가 명예훼손 당했잖아. 피해자라고. 그 검찰이 만든 피해자잖아요. 네. 근데 윤석열이 증인으로 나와서 당신이 피해자인데 그 혹시 그 뉴스타파 보도는 보셨나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저는 그 보도를 못 봤습니다 안 했잖아요. 봤다고 했잖아. 그리고 나서 이번 재판이 끝나고 김용진 피고인이 신문 시간이 너무 부족하니까 자기가 직접 피고인이 질문할 수 있거든요. 질문을 했는데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질문을 한 거예요. 대통령실이 우리 뉴스타파 사건에 대해서 대선 개입 여론 조작이라고 그때 발표를 해버려요. 검찰 수사가 막 시작됐는데 대통령실에서 사건 성격을 규정해 버렸어요. 이거에 대해서 당신이 보고 받거나 지시하지 않았냐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라고 이제 대답을 해. 그래가지고 그럼 거기서 질문을 하나 더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백대현 판사가 마이크 뺏으라고. 김용진 피고인이 들고 있는 마이크를 뺏으라고 그래갖고 법정에 경위가 와서 마이크를 뺏어갔어.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지금? 피고인의 방어권. 그러니까 이분은 보니까 유동규 나왔을 때도 유동규가 말도 안 되는 뇌피셜을 얘기할 땐 가만히 놔두고 대부분의 증인이 나와서 예를 들면 뭐 정민영 변호사 증인이 나와서 사실은 저희가 저 기자들 관련 사건을 제가 잘 몰랐는데 검찰에서 가르쳐줘서 알았어요라고 증언을 해요. 그러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검찰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자세히 말해보세요라고 이진관 판사는 남욱 변호사한테 얘기했죠. 그렇게 안 합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증인 왜 검찰에서 한 말 여기서 틀려요? 지금 여기서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백대현 부장판사 재판장이 굉장히 말 좋은 증인을 조져. 나긋나긋 농담이 아니에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지금 그래갖고 제 재판에서도 그렇고 뉴스타파 재판에서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선입견을 가지고 재판을 하고 있구나라고 밖에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백대현 전에 송경무 부장판사 때는 이분은 약간 이중관 스타일. 검찰한테 공소장 한 5번 바꿨잖아요. 야 공소 사실이 특정이 하나도 안 되고 이 기자들 그 혐의를 적어야지 맨 여기 막 공소장이 이재명밖에 없네. 이재명 다 빼. 라고 한 판사가 허경무 부장판사였고.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보면서 판사가 막 바뀌잖아요. 사람마다 너무 다르다. 이거는 농담이 아니라 이거는 야 이거 법치주의라는 게 맞아 이게? 판사의 판결을 믿지를 못하면 법치주의는 없어지는 건데 사라지는 거지. 지금 이번 판결도 마찬가지잖아요. 우인성 판사 도이치모터스 긴거리 무죄 줬잖아요. 그러니까. 무죄 주고 명태균 무죄 주고 김인택 부장판사 뉴스타파에서 보도했잖아요. 막스마라 명품 코트 네. 95% 할인. 맞아요. 95% 할인은 우리도 다 사지.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에 이분 벌금형 맞았잖아요. 근데 창원지법에서 명태균 무죄 주고 무죄 갔잖아요. 줬잖아. 갔는데 이진관 재판부가 한 건 딱 하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냥 우리 일반 국민들의 눈으로 증거를 본 거예요. 법리나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네. 근데 법이란 것도 사실 우리가 국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딱 그건데 제가 볼 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그러니까 사전에 뭐 합의가 있었냐 없었냐 이 문제였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명태균이가 지 마음대로 지를 위해서 자기의 영업 활동이나 자기를 위해서 일방적으로 다 이 여론조사 결과를 줬냐? 아니면 사전에 뭐 무슨 뭐 받아 하면서 뭐 좋아하면서 이걸 또 사용을 하면서 알았냐? 근데 이게 합의가 있었냐 없었냐인데 이진관 판사 딱 하나 명시적인 합의는 증거에 없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얘들이 말은 하지 않았어도 암묵적 합의를 했어 이렇게 한 거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6번 자료 보시면 이거 오랜만에 또 봅니다. 이게 제가 명태균 씨 사용하던 PC에서 그 포렌식해서 뽑아낸 겁니다. 김건희하고 명태균하고 나눈 카카오톡인데 2021년 7월 뭐 이때 아직 경선 후보 경선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국민에 아직 입당하기도 전이에요. 근데 입당 그때 전에 간을 보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거 나가도 되나 안 되나? 홍준표가 될 것 같은데 이때만 해도 그래서 여론조사가 굉장히 중요했다고. 1등하는 여론조사가 중요했는데 명태균이가 나타나서 이걸 해준 거잖아요. 지금 보면
내일 오후에 공표될 여론조사 자료입니다. 보안 유지 부탁드립니다. 요거는 공표된다는 건 언론에 실린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김건희 뭐라고 합니까? nep 충성?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무슨 일이 발생을 하냐면 분위기 좋았어. 윤석열이 계속 1등을 했는데 7번 자료를 보시면 문제가 생겨버려요. 머니투데이에서 이 미래한국연구소 여론조사를 계속 실어주다가 보니까 조작하는 것 같거든. 머니투데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머니투데이 편집국장이 야 이거 하지 마. 원래 일반적인 여론조사는 언론사가 돈 주고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때 머투는 돈 안 줬어. 실어만 줬는데 공짜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윤석열이 너무 일방적으로 1등을 하니까 이상하다고 하니까 김건희가 뭐라고 합니까 지금 명태균에게. 머투 편집국장이 다음 주부터 P&R 여조 중단시킴. 숫자가 이상하다고. 윤이 높게 나온다고. 뉴시스는 편집국장이 글로벌 리서치랑 아는 사이라 갑자기 진행. 이재명 쪽에서 머투의 P&R 조사 문제 삼아왔음. 그게 통한 듯. 머투의 항의 필요. 이러잖아요. 이거 지금 업무를 지시하고 있잖아요. 지금 누가 보내왔다라고 여론조사와 하면서. 관련해서 지시를 하니까 실제로 명태균이 제가 정리할게요라고 대답을 한 다음에 정리를 해요. 머니투데이를 빼버리고 뉴데일리로 바꿔버려. 플레이를. 이 모든 과정을 김건희가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으면 심지어는 마지막에는 9번 자료 보시면 9번. 홍준표가 이제 다른 언론 조사를 보니까 홍준표가 높게 나오니까 김건희가 걱정을 해. 이러다 후보 홍한테 뺏기는 거 아닐까요? 하고 데일리한 여론조사 지가 보내. 보낸 다음에 10번 자료 보시면 김건희가 뭐라고 부탁합니까 여기서? 야당 1 후보는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제발요. 예. 부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저는 단순하게 받았다고 본 게 아니고 조사, 그러니까 특히 비공표 조사나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조사를 만들 때 같이 이게 협의를, 그러니까 조작의 공범이 아니냐라는 생각까지 들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 네, 근데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명태균도 얘기하는. 그러니까 이런 상식으로 쭉 보면 이거를 가지고 암묵적 합의 정도는 충분히 볼 수 있지 않나. 그렇지. 그렇죠. 그럼요. 이게 우리의 상식인데 판사들은 봤을 때 여기 명시적으로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우인성 판사가 계약서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계약서가 없다. 범죄를 저지르는데 말도 안 되는 계약을 하고 얘기였죠. 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법리적인 건 하나만 더 얹어드리면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범죄 지금 불법 정치자금과 관련된 범죄의 상대방은 사실 윤석열 씨예요. 윤석열 씨가 왜냐하면 정치하는 후보자잖아요. 네. 그런데 그러면 김건희 씨는 윤석열 씨랑 공동정범이 되느냐 지금 이 문제거든요. 네. 이거는 근데 공동정범과 관련된 공동정범이라는 건 범죄를 같이 할 고의를 가지는 거니까. 근데 지금 이 봉 기자님께서 하신 이거는 너무너무 그 고의와 관련된 확정적 증거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그 불법 정치자금 수수의 당사자가 되는 게 아니라 윤석열 씨가 당사자고 그거에 대한 공모를 같이 한 공동정범이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거 자, 시간이 없는데요. 이거 잠깐만 봉주 기자님. 이거 아무 언론이 또 다루질 않아서 지금 뭐 홍장원 차장하고 조성현 대령해서 특검에서 지금 수사하고 있잖아요. 아직 기소는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왜 그 주제를 그렇게 튀어? 이거 중요한 거 아무도 안 했는데 하지 마. 내일 와서 해야지. 지금 뭐 하는 거야? 오늘 한 거라 내일은 뉴스가 아닌데. 아니 지금 오세훈 다뤄야 되는데 오세훈 다루지도 않고 갑자기 그거 들어오면은 그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 생방에서 이걸 딜을 하고. 아니 이거 아까 자료 보냈는데 내가.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오세훈 하고 하든가. 끝난 줄 알았어요. 오세훈 해야지. 알았어요. 오세훈 계속 서울시장으로 그냥 놓아둘 거야? 근데 그거는 한 가지 좀 불안한 건 있죠. 내가 설명하고 불안해. 명태균의 예언이 처음 틀렸잖아요. 자기가 법정 구속될 거를 몰랐어. 명태균이 예언이 틀려서 약간 불안하다. 이거 한번 보고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그 명태균 관련해 갖고 그동안 계속 무죄 나왔잖아. 네. 나를 얼마나 명태균이 괴롭혔는지 몰라요. 야, 나 무죄다. 진짜? 너 빨리 사과해라. 계속 나한테 어마어마해. 왜 이렇게 연락을 자주 하는지 모르겠어. 저한테도 옵니다. 저한테. 너무 고통스러웠어. 네. 다음에 곽수산한테 하라고 그랬는데. 네. 좀 연락처가 없는데요. 설마. 자, 오세훈 얘기 바로 들어갑니다. 오세훈이 아주 위태로워졌습니다. 오세훈은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혐의로 7월 22일 이것도 며칠 안 남았습니다. 네, 7월 22일. 1심 선고 재판을 받게 됩니다. 예. 벌금 100만 원 이상 확정되면 서울시장 박탈 맞나요, 이거는? 네, 그렇죠. 이건 맞죠. 오세훈이 지금 받고 있는 혐의 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인데요. 2021년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으로부터 10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측근인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통해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 비용 3,300만 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입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특검은 어떻게 구형을 하고 있죠? 특검에서는 징역 1년 6개월, 추징금 3,300만 아이고, 원을 요대로만 구형했습니다. 나와주면 좋은데 누가 선고를 하는지 우리 판사님 얼굴 한번 보고 갈까요? 자, 판사님이 조형우 부장판사인데요. 네. 자, 혹시 뭐 주목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네, 뭐 하여튼 이 사건은 제가 이제 뉴스타파 있을 때 최초 보도하고 음성 파일 다 공개하고 했는데 지금 그 명태균 윤석열 관해서 유죄 나온 것과 비교를 하면 이거는 더 명확하죠. 그렇지. 왜냐하면 지금 입금 내역이 있는데 제3자가 입금 내역을 했고 그렇지. 녹음 파일에 보면 김한정 후원회장, 오세훈의 후원회장이라는 김한정이 스스로 얘기를 하죠. 오세훈이가 시켜서 내가 명태균이 맞아. 만난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교사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명태균 씨도 뭐라고 하냐면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알았겠냐. 그렇지. 김한정을 원래 알던 사이가 아니에요. 그렇죠. 오세훈을 통해서 알게 됐다는 게 녹음 파일에 명확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 그러니까 어제 유죄보다 이게 훨씬 더 명확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명확해. 하죠. 이건 돈도 왔다 갔다 했으니까. 그리고 이게 지금 3,300이잖아요. 네. 금액으로 봤을 때 지금 어제 이진관 판사 인정된 게 2,700이었을 거예요. 네. 2,700. 공짜 여론조사 금액이 50몇 회 중에 다 빼고 14번. 예, 비공표만 아마 싸게 쳐서 2,700인데 이거 3,300이잖아요. 벌금 100만 원 정도가 아니라 이건 실형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정상적인 판사라면. 예. 오늘은 그거 한 가지 말씀드리고요. 뉴스타파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보면 제가 머릿속에 팍팍 박혔던 거는 이겁니다. 먼저 지난 판결문을 요약을 해요. 1심 판결문에 보면 김건희라는 이름이, 김건희 여사 이름이 37번 나온다는 거예요. 37번. 판결문에서 김건희 여사의 계좌 3개를 주가 조작에 이용된 계좌라고 판사가 아주 단정을 합니다. 못을 박습니다. 대단하죠? 자, 여기에서 이 판결문에서 유죄로 인정한 통정 매매가 102건입니다. 102건. 그런데 이 중에 48건이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이용한 거예요. 유죄가 102건인데 유죄로 인정된 통정 매매가 102건. 그런데 이 중에 48건이 김건희 계좌를 이용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되죠? 맙소사입니다. 진짜 맙소사. 예, 치즈디 말씀대로 맙소사예요. 이게 지금 보통 일인가요? 그렇고 제가 주가 조작 사건 관련해서 이제 취재를 많이 해봤고 사실 시민보 기자가 지금 뉴스타파의 보도국장 편집국장으로 있지만 그 주가 조작이랄지 뭐 기업 사기랄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데스크를 많이 봐준 적도 있고 KBS 탐사보도팀으로 다시 왔을 때도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특별하게 제가 다 데스크를 봐준 기억이 있기 때문에 제가 취재했던 걸로 봤을 때는 이상한 점이 3가지가 있습니다. 이 보도에 나와 있는 걸로만 보면 저는 이거는 주가 조작 의혹이 너무 짙은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통정 매매가 너무 잦아요. 그리고 너무 확연해. 뭐 3,300에 8만 개 때려달라 해주셈. 이런 문자. 그리고 김건희 계좌에서 매도가 나간 다음에 다시 증권사 직원한테 전화해서 확인을 해. 그게 쭉 해서 한 1시간도 안 걸리고 이렇게 쭉 한 3, 40분 사이에 쫙 이어져요. 이거는 다 짰다는 걸로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주가 조작에서 통정 매매는 아주 뭐랄까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상하죠. 그리고 증권사 직원이 다 매도됐다고 하면 알았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끊어. 이거 너무 이상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상한 점 2번째. 아까 통정매매로 인정된 통정매매가 102건 중에서
48건이 김건희 계좌를 이용했다고 그랬잖아요. 코스닥 주식 거래해 보신 분들 잘 아시겠지만 코스닥 주식들 도이치모터스 같은 작은 주식은 있잖아요. 하루에 그 수만 주에서 십만 주 이렇게 거래가 되는 주식들도 많습니다. 그런 종목들도 많죠. 그런 거에 시총이 뭐 몇백억 이 사이에 있는 것들, 뭐 500억 이하인 것들에 원래 주가 조작이 잘 들어가죠. 왜냐하면 한 2, 30억 원으로도 주가 조작을 할 수 있어요. 계속 돌릴 수가 있기 때문에. 2, 30억이면 하루에 거래되는 양이 수억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주식도 많기 때문에 그런 거 가지고 주로 코스닥 기업 가지고 주가 조작을 많이 합니다. 예. 그런데 이상한 점은 김건희가 거래를 했을 때 하루 매도량의 26% 거의 30% 가깝게 매도한 양이 김건희 것일 때도 있었다는 거죠. 이건 이상하죠. 많이 이상하죠. 대주주와 뭔가 이상해요. 물론 이제 대주주와 또 많이 아는 사이였고, 예? 그리고 그 회사에 직함도 있었잖아요. 무슨 이사인지 직함도 있었죠. 도이치모터스에. 이건 뭐 다 너무나 딱딱 떨어지는 이야기들이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또 이상한 거는 본인이 직접 운영하는 계좌,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사고 파는 계좌가 있어요. 그리고 작전 세력이 사고 파는 계좌가 있어요. 본인이 직접 사고 파는 계좌는 대신증권 계좌야. 작전 세력이 사고 파는 계좌는 미래에셋 계좌야. 둘 다 김건희 명의의 계좌예요. 그죠? 그런데 본인이 직접 운영하는 계좌는 같은 날에 팔고 작전 세력이 운영하는 김건희의 미래에셋 계좌는 사고 주고 받고 주고 받고 전형적입니다. 전형적입니다. 예. 전형적이에요. 이걸 어떻게 아직도 소환도 안 하는지 모르겠고 뉴스타파에서 이번에 이렇게 이제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2010년 10월에 일어났던 일인데 이거는 뉴스타파에서 몇 번 보도를 해서 이미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걸 뉴스타파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고 뉴스타파에서 이번에 유한 거는 새로운 사실을 밝혀낸 거는 2009년 7월에도 김건희가 통정매매에 직접 가담한 정황이 확인됐다. 똑같이 증권사 통화 녹취록이 있고, 예? 그러면서 권오수 회장 지인들이 매도 주문을 내면 짧게는 4초, 길게는 9초 만에 정확히 또 같은 가격, 뭐 때려주셈, 뭐 3,000원에 뭐 팔반부 때려주셈, 그런 것처럼 정확히 같은 가격과 같은 수량의 매수 주문을 해서 사들이는 거죠. 왜 이게 가능하냐? 아까처럼 주식의 거래가 빈번하지 않기 때문에 빈번하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이 사갈 새가 없이 4초에서 길게는 한 9초 만에 툭툭 똑같은 수량을 팔고 사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사실이 검찰의 수사 기록에 있다는 것이고 검찰은 이걸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걸 다 알고 있는 거야. 근데 소환을 안 해. 그리고 특검하자 그러니까 정치 공세라고 해요. 이게 어떻게 정치 공세예요? 이게 이렇게 팩트가 나와 있는데 검사님들 말이 돼요? 검사 출신의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 본인이 검사로 평검사로 이런 사건이 있었으면 이걸 소환도 안 하면 안 들이받았겠어요? 그렇게 정의롭다며요. 공정과 상식을 추구한다며. 예? 어마어마한 이만한 사건들도 뭐 입시 부정 이런 것도 엄청 크게 이야기를 한 거 아니에요? 본인들은 법카 뭐죠? 증빙 서류 대충 처리도 안 하고 업무 추진비로 그냥 막
어디서 특활비를 어디서 막 먹은 것 같은데, 예? 남들 법인카드만 막 달달달 밟으면서 공정과 상식이 됩니까? 누가 그거를 인정을 해줍니까? 본인들은 그렇게 쓰고 나는 죄 없어. 똑같이 한번 수사해 보세요. 똑같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잖아요. 그지 않습니까? 이거는 저는 아니 그게 그렇게 중한 범죄였으면 이른바 조국 사태도 그렇고 김혜경 씨 법카도 그렇고 그 정도로 중한 사태였으면 그 정도로 수사를 하고 그 정도로 언론에서 보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저도 최강시사 있으면서 김혜경 씨 법인카드 그다음에 지금은 아무도 말하지 않죠. 국제마피아 사건, 이재명 국제마피아 사건 사람들 나와서 막 이야기했잖아요. 국민의힘 의원들 나와서 김진태 강원도지사 막 나와서 이야기했거든요. 그거 다 허위사실 유포 아닙니까? 대선 앞두고 그해 겨울까지 다 그렇게 이야기했었잖아요.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누가 그 이야기해요? 그 이야기 다시 한번 해보세요. 국제마피아. 정말 이상하잖아요. 이거는 훨씬 더 구체적인 정황이 있는 거예요.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은 이재명의 이제는 아무도 말하지 않은 국제마피아 사건, 국제마피아 조폭 의혹 연루 사건, 그거를 돈을 박철민한테 엄청나게 받았다며요. 그만큼이라도 보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근데 이야기 안 한단 말이지. 신기하단 말이지. 예. 그거는 본인들이 마음대로 이거는 범죄 혐의, 이거는 범죄 혐의가 아니야 라고 규정하고 정의할 수 있으니까. 규정하고 정의할 수 있는 게 현대 권력의 힘입니다. 프란시스 베이컨이 지식이 힘이다 라고 말했죠. Knowledge is power다. 지식은 권력이다. 그런 말입니다. 현대의 지식은 특히 법률 지식은 어떤 것을 규정하고 정의하는 겁니다. 이거는 기속감이야. 이거는 기속감이 아니야. 한국의 권력은 기속감이야, 기속감이 아니야, 수사 대상이야, 수사 대상이 아니야, 큰 사건이야, 작은 사건이야를 딱 한 조직만 규정을 하고 정의를 합니다. 그게 검찰입니다. 이런 나라가 없는 거예요. 이런 나라가 없는 겁니다. 보통 20개 정도가 기소를 할 수가 있어요. 관세청도 기소를 할 수 있고 국세청도 기소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공수처 이 조그마한 조직 하나 겨우 하니까 이 난리가 났었는데 그냥 견제와 균형을 하려면 기소권을 그렇게 다 주면 돼요. 아무한테나 주면 아니 거기에 파견해서 그 관세청에 아예 관세청장까지 될 수 있는 그런 검사가 가면 돼요. 지금처럼. 그리고 대신에 그 검사가 다시 대검찰청으로 가가지고 섞이는 그래서 자기들끼리 또 순혈주의하는 끼리끼리 하는 그러면서 또 공작하고 모의해서 결국은 한 조직이 다 먹는 것 같은 그런 짓만 안 하면 됩니다. 다 칸막이 쳐놓고 막아놓고 각각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기소하면 됩니다. 그걸 경찰과 협조해서 수사하고 기소하면 됩니다. 그럼 민주적으로 돼요. 근데 knowledge is power, 규정하고 정의하는 그 법률적 지식과 권한을 본인들만 갖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권한을 수십 년 동안 가지고 있으면서 기자들에게 그런 걸 푸는 거죠. 풀어서 기자들이 일단 검사가 이렇게 말했으니까 거의 사실에 가까워 하면서 특정하고 그러면서 잘못 말했으면 잘못된 수사였으면 그때는 모른 척하고 무죄가 나면
그냥 조그만하게 하나 써주고 안 써주기도 하고 소송이 나면 적당히 떼우고 그때는 믿을 만한 정황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근데 그 믿을 만한 정황은 늘 검사지 뭐. 그럼 법원에 가면 검사나 수사기관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하면 법원이 믿을 만한 정황이네. 무죄. 배상할 필요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한국의 구조가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들이 그냥 다 규정하고 정의해서 너희들 모르잖아. 법률 지식 없잖아. 모르면 무식하니까 조용히 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조용히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민주주의입니까? 민주주의의 핵심은 견제와 균형인데 검찰이 다 가지고 있죠. 거기다가 언론이 붙어버렸죠.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나요?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가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거기에 관해서 말하면 저 사람은 검사 안 해봐서 그래. 서울대학교 법대 교수도 무시하잖아요. 저 사람은 사법고시 패스 안 해서 그래. 미국에서 제가 언론법도 같이 공부를 했었는데 미디어 공부를 할 때 미국은 특히 언론법과 관련해서는 언론학 베이스로 그러니까 언론 자유를 추구하는 거죠. 언론학 베이스면 기자 출신이거나 기자 출신이 아니라도 언론 자유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언론학 베이스로 언론학 박사 출신이 법학 박사 그래서 듀얼 디그리 박사가 2개입니다. 그런 교수님들이 제 학교에 미주리 저널리즘 스쿨에 계셨었고 그런 분들이 미국의 언론법이랄지 언론학에 주도적으로 참여를 하고 계시고요. 물론 법학 전공을 해서 언론법을 전공한 분들이 더 많죠. 미국도 숫자는. 하지만 이쪽 세력도 만만치가 않다는 거예요. 언론 자유가 제1이고 그 다음에 법학이 서브인 사람들도 만만치가 않게 많아요. 그리고 그분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커. 미국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해볼 만한 거죠. 근데 한국은 지금 김홍일 방통위원장도 마찬가지지만 코미디잖아요. 언론법을 전공한 법학자가 갈 수도 있어요. 검사 출신이 간다는 건 좀 아무리 제가 이해하려고 해도 좀 힘들긴 하지만 근데 저 사람은 언론법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언론 자유 베이스도 아니에요. 그냥 검사 베이스야. 에? 그리고 지난번에 무슨 순경 살인사건 같은 경우도 엉터리로 기소를 했더만요. 나중에 무죄 났고 그리고 이명박도 혐의 없다고 엉터리로 그건 불기소를 했죠. 대선 바로 앞두고. 그러면 양심불량이거나 무능력한 인간이잖아요. 법률적으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큰 사건이 2번이나 그렇게 엉터리 짓을 했는데 근데 그런 무식한 인간이 검사장 출신이라고 방통위원장 하면 그게 언론 자유가 막 함양이 됩니까? 방통위의 기본 기능이 막 올라가요? 이런 엉터리 같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아무 소리도 안 해. 응? 검사가 뭔데 도대체? 뭘 하는데? 뭘 얼마나 안다고 그